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특히 이 상업용 부동산의 성공 공식이 지금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던 투자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거죠. 자, 그렇다면 건물주들은 과연 어떤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풀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냥 건물을 사서 가지고만 있어도 땅값이 알아서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덮어줬었죠. 정말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벌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날카로운 분석은요, 그냥 뜬구름 잡는 예측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소형 빌딩 자산관리 분야 1위 기업이죠. 바로 글로벌 PMC의 김용남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으신 시장의 변화를 담은 칼럼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지금부터 시장의 패러다임이 얼마나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당연하게 통용되던 오래된 투자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 말 그대로 건물을 사서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아주 확실한 수익으로 돌아오던 그런 시절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과거의 성공 공식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목 좋은 곳에 건물을 사서 그저 버티면 그만이었어요. 대출 이자가 얼마가 나가든 관리비가 얼마가 들든 정말 무섭게 오르는 땅값이 그 모든 걸 다 덮어주고도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시세 차익이라는 아주 달콤한 수익을 당연하게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이건 건물주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거대한 도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자 지금 수많은 건물주들을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영 레버리지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은행에 내는 이자가 내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에요. 즉,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매일매일 돈을 잃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이 저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확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과거에는 2에서 3%대 아주 싼 이자로 돈을 빌려서 4%의 수익을 냈으니까 그 차액만큼이 고스란히 내 추가 수익이 됐었죠. 완전 꿈의 공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산 수익률은 거의 그대로인데 대출 금리가 5%를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는 정말 숨만 쉬어도 그 차액만큼 손실이 발생하는 그야말로 독이 든 성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건물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 건물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까 하는 기대감, 즉 땅값 상승이 건물의 가치를 결정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아주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물로 매달 얼마를 버는데 임대료 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뺀 실제 현금 창출 능력, 즉 순영업소득이 그 건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로 완전히 넘어온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만 버티면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예전처럼 좋아질 거야,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분석은요, 그런 희망이 왜 위험한 환상에 불과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게 아마 모든 건물주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결국 금리가 문제 아니야? 금리만 좀 내리면 다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하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 희망적인 생각이 왜 위험한지 바로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설령 기준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한번 올라가 버린 인건비, 원자재 가격, 에너지 비용 같은 이런 운영 비용들은 다처럼 한번 내려오면 쉽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굴리는 비용 자체가 구조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건 물이 새는 배 위에서 날씨가 좋아지기만 바라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해결책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수동적인 소유자에서 능동적인 운영자로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전환하는 겁니다. 내 건물을 단순히 부동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소유자는요, 좋은 자리를 사서 그냥 의자에 앉아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렸어요. 목표는 오직 팔 때에 남는 시세 차익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의 운영자는 직접 일어서서 건물을 샅샅이 뜯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임대 수익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현금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운영자가 쓰는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입니다. 이건 단순히 임대료를 조금 올리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요즘
요즘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카파를 유치하기 위해서 1층 공간을 과감하게 리모델링하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주변 상권에 딱 맞는 최적의 임대료를 책정하고 IoT 같은 스마트 기술로 에너지 비용을 확 절감하는 시기죠. 이 모든 활동이 합쳐져서 건물의 가치를 스스로 끌어올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시장의 양극화를 가져올 겁니다.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건물은 살아남아서 번성하고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건물은 점차 쇠퇴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미래가 공존하는 시장이 펼쳐지게 될 거란 얘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강남역 사거리라는 그 입지 자체가 성공을 보장해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요,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이라도 한쪽은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서 현금이 넘쳐나는 우량 자산이 되고 다른 한쪽은 텅 빈 공실과 늘어나는 비용에 시달리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에서 어떻게 하느냐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이 오늘 분석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는 더 이상 내가 언제 샀느냐, 그 매입 시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매입한 이후에 그 자산을 어떻게 경영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여러분의 건물은 매일 가치를 더하는 진짜 자산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두면 매일 돈을 잡아먹는 시한폭탄 같은 부채입니까? 그 운명을 가르는 열쇠는 이제 전적으로 당신의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